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올해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플기기 활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영상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구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직접 그리셔갖고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애플 펜슬로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필기도 보여주면서 얼굴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또 애플기기 활용해서 돈값 할 수 있는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선 PPT 파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아이패드 파일 앱에서 바로 이렇게 PPT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PPT 파일을 공유를 눌러서 키노트를 선택해 주시면 키노트로 PPT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특정 폰트가 없는 경우에 폰트만 경고가 날 뿐이고 편집 눌러서 따로 설치해 놓은 본인이 좋아하는 폰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구석 리뷰룸 아이패드 활용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한번 해봤는데 나는 PPT만 써봤지 키노트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가져온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 있는 부분만 살짝 다듬어주는 정도로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는 다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작업을 준비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라이브 비디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제 얼굴이 나타났죠. 제 얼굴이 나타나는데 붓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바꿀 수 있어서 기본 카메라가 아니라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각 카메라라고 해주시고 울트라 와이드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전면 광각으로 바뀌고 후면을 쓰고 싶으시면 후면 카메라하고 여기 있는 전환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환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앵글까지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해 놓고 다시 붓 버튼 가보시면 여기 마스크가 있거든요. 원을 누르면 이렇게 원이 됩니다. 다만 여백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사용자화 누르시고 요렇게 위치 바꿔주시는 겁니다. 위치 바꿔주시고 확대까지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앵글로 되는데 완료해주시고 다시 원을 눌러보시면 깔끔하게 위치가 바뀝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줄여서 원하시는 위치에 설명하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제 얼굴하고 PPT가 함께 나오게 되거든요. 애플 펜슬을 화면에 갖다가 되게 되면은 펜슬로 내용을 적으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쓰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이드 안에 내용을 아예 써버리게 되는 거죠. 취소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 키노트 발표 상태가 된 상태에서는 애플 펜슬을 댔을 때 설명 모드가 됩니다. 레이저 빔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펜 색깔 선택해서 우와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는 손으로 넘겨주시면 넘어가고요. 또 이전으로 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간편하게 강의하실 때 쓰실 수가 있는 건데 방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제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내 얼굴이 계속 나오고 싶다면 추가해 놓은 라이브 비디오를 그냥 우클릭해서 복사하시고 다른 페이지에 커맨드 V에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똑같이 나오는 거 재미없다 하시면 조금 변칙을 주셔도 돼요. 이거 설명할 때는 여기 나오고 이거 설명할 때는 여기 나오고 이거 설명할 때는 여기 나올 거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키노트를 재생하게 되면 설명 이렇게 하고 넘기실 때 여기 나왔죠? 제 얼굴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넘기면 여기 나오고요. 또 넘기면 여기 나오게 되는 기본적인 뼈대를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화면 녹화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USB 마이크로 내 목소리까지 제가 애용하는 로데의 USB 마이크인데 아이패드에다가 그냥 꽂아주세요. 아이패드에 그냥 꽂아주시고 우측 상단에 내려서 제어 센터 불러내신 다음에 화면 녹화 하시면 되는데 혹시 나 화면 녹화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더하기 있거든요. 더하기 누르면 제어 항목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기 화면 기록이 있어요. 이 화면 기록을 추가하시면 녹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내가 보기 좋은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은 쓸 때 더 편리하겠죠. 이제 이걸 누르면 화면 녹화가 되는 건데 마이크까지 꽂았잖아요. 그럴 때는
때는 요 녹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화면 기록에 대한 추가 옵션이 나와서 마이크를 켜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를 켜세요. 그러면 외장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를 인식해서 이 마이크로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록 시작 그러면 시작돼서 녹화가 되는데요. 이제 키노트 재생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강의를 종종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손쉽게 그냥 아이패드 하나로 강의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죠? 페이지 넘어가서 손으로 넘겨주셔서 자, 여기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이 화면 녹화가 되겠죠? 자, 꺼보면 계속 이렇게 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지해서 중단해 주시면 화면 녹화가 됐겠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의를 너무나 손쉽게 그냥 아이패드 하나로 강의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죠? 됐죠? 난 아이패드만 있다, 아이패드로 난 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해버리시면 됩니다. 퀄리티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데, 이 방식은 3가지 단점이 있어요. 정말 단단하게 고정시키지 않는다면은 때리기 때문에 내 얼굴 카메라가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을 때리는 티가 난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펜을 쓰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펜에 애플 펜슬 인터페이스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결과물에도 항상 이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난 내가 만든 자료 그대로 깔끔한 거에 내 얼굴만 보여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키노트 자체에 이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굿노트 유저인데 필기하면서 보여주는 내용은 녹화하면서 내 얼굴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건데, 문의하신 구독자분께서는 맥북과도 함께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일단 맥북에 USB 마이크도 연결해 놓고 맥북에서 OBS 스튜디오를 활용할 겁니다. 무료 앱이고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앱이죠. 방송하고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OBS를 켜봤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여러가지 소스를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게 있는데 외부에 캡처 카드라는 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화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맥북에 연결할 때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유선 케이블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USB 3 이상의 고속 케이블로 연결해 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패드에 연결해주고 맥북에도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냐고 뜰 텐데 신뢰해주시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비디오 캡처 장치 추가 기능에서 아이패드가 나타납니다. 아이패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아이패드 스크린이 맥북에 뜨게 됩니다. 원하는 레이아웃 만들어 주시고요. 소스 추가해서 캡처 장치 하나 더 추가해서 맥북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맥북에 페이스타임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도 화질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필터에서 필터 추가로 자르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면 제가 원하는 레이아웃 들어갔죠?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오디오 입력 캡처 추가해서 제 USB 마이크를 쓸 거기 때문에 USB 마이크 선택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거 마이크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에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넘겨가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녹화하시거나 방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아이패드를 조작하면서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굿노트에서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보면서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와 함께 안정감 있는 카메라까지 지금 녹화가 되죠?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예 맥OS의 발표자 오버레이 기능과 결합해서 쓰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OBS에서 레이아웃을 기본적으로 갖춰 놓으시면 위쪽에 웹캠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뜨는데, 여기 보면 배경을 흐릴 수 있는 기능 들어있죠? 이걸로 조정해서 아웃포커싱 넣으실 수도 있고, 배경 교체 기능이 있어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뒤에 그라데이션을 알아서
이렇게 체인지 해주는 기능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하얀색으로 하면 백이 하얀색으로 깔렸죠. 이 상태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필터 설정에 효과 필터에서 더하기로 루마키라는 거 넣어주시면 밝은 부분을 이렇게 숫자 줄여서 날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배경이 사라졌습니다. 실시간 배경 날림 기능을 그냥 별도의 세트 없이 해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키운다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녹화해서 쓰시는 것도 방송이나 자료 만드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피날레 에어플레이 투 맥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애플 기계들은 에어플레이라고 하는 화면을 미러링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맥이 마치 아이패드의 외장 모니터처럼 기능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맥OS 몬터레이부터 이게 됩니다. 요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맥의 설정에 일반의 에어드롭 및 핸드오프 가시면 에어플레이 수신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켜줘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 현재 사용자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화면을 이 맥이 받아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아까 아이패드 화면 없애보고요. USB 연결된 상태에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 이거 중요합니다. USB를 연결한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내려서 화면이 이렇게 두 개 겹쳐져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을 쏴줄 수 있는 에어플레이 미러링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맥북이 뜨게 됩니다. 이걸 눌러주면 바로 아이패드 화면이 맥북에 그대로 미러링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딜레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딜레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는데, 이 에어플레이 투 맥 기능은 유선 상태를 먼저 꽂고 시작하면 유선 모드로 동작합니다. 저지연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마치 보조 모니터처럼 동작을 시켜주고요. 아까 맥에서 화면을 그냥 입력받았을 때랑 다른 점이 에어플레이 마크가 뜨면서 화면이 외부로 출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외장 모니터라고 인식하거든요. 물론 충전도 되니까 편한데, 이렇게 되면 마치 TV를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앱에 따라서는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효과를 그대로 얻어갈 수가 있어요. 영상 편집하는 루마퓨전 앱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아이패드 영상 편집 화면이 뜨죠. 여기도 유선이기 때문에 매우 매끄럽게 화면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나오죠? 네. 자, 소리는 맥북에서 나니까 맥북의 스피커를 이용하고 더 큰 화면을 즐길 수가 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장 디스플레이로 인식되니까 외장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미리 보기가 여기 켜진 상태에서는 풀스크린 모니터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잘 되죠? 사치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패드가 난 더 편하고 아이패드를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기 때문에 맥북을 잘 못 써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굿노트의 경우에도 켜보시면 외장 디스플레이 인식 상태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없이 보여주기만 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펜슬로 필기하시는 내용이 보다 깔끔하게 나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펜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여기는 안 나가거든요. 여기는 결과만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거 안 보여줘도 되는 듀얼 상황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룹 스터디를 한다거나 발표 같은 걸 하실 때 이렇게 듀얼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에서 맥북에 HDMI를 꽂는 겁니다. 맥북에 HDMI를 꽂으면 TV나 프로젝터에 화면이 나가게 되는데 한번 레이아웃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껐다가 다시 출력시키시면 깔끔하게 나오고요. 이 화면의 미러링이 외부 디스플레이로 나가게 됩니다. 대규모 공간에서 강의를 하신다 하실 때 나는 이걸 보고 보조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걸로 체크하시면서 전체 공간에는 이걸 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장비 없이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많이들 쓰시는 프로크리에이트 켜봤어요. 기본 상태에서는 미러링 됩니다. 지금 화면에 미러링 돼서
나가죠. 미러링 돼서 나가는데 스패너 누르시고 설정 가시면 프로젝트 캔버스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캔버스 켜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업하는 공간은 여기 나가고 맥북에는 최종 결과물만 나가요. TV랑 같이 쏘고 있죠?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좀 크게 보고 싶을 때도 유용하고, 내가 그리는 거를 유선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크게 보면서 참고하는 용도도 되고, 또 정면에 지금 계속 미러링 되고 있죠? 계속 미러링 되고 있으니까 TV에도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라이브 강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도 이렇게 트리플 셋업을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키노트도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이 라이브 카메라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선택하시고 붓 버튼 누르셔서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배경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거대하게 저를 띄워서 슬라이드에 크로마키 없이 이런 고급 효과를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미러링 되고 있죠? 미러링 되고 있는데 처음과 다른 부분은 계속 유선 에어플레이 상태니까 이렇게 없던 모니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발표자 모드가 돼요. 발표자 모드가 돼서 슬라이드에 대한 개요를 보게 되고, 맥북과 연결된 외부 디스플레이는 최종 화면이 나가게 됩니다. 펜도구가 여기 나오죠? 제가 필기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가고 얼굴도 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운 인터페이스는 최종 발표 결과물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깔끔한 고퀄리티 발표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구독자분이 원하신 거는 이 결과물을 녹화하는 거였잖아요. 에어플레이2 맥이 된 상태에서는 모니터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눌러도 안 먹거든요. 끄는 것밖에 안 됩니다. 끄는 것밖에 안 되는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쉬프트 O를 눌러서 기능이 표시될 때 옵션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마이크 이렇게 꼭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하세요. 녹화를 시작하면 위쪽에 이렇게 화면 녹화가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에어플레이2 맥 켜서 유선 상태로 넣어주시게 되면 보여지는 건 달라진 게 없지만 사실은 백그라운드 녹화가 지속이 됩니다. 이제 내가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말하는 목소리는 지금 마이크로 더 가고 있을 테니까 하하하 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설명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화면도 띄워주시고 다 같이 활용하시면서 다 했다 하시면은 나가주시면 녹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꺼주시면 동영상 파일 생성됐죠? 재생해보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말하는 목소리는 지금 마이크로 더 가고 있을 테니까 하하하 자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냥 아이패드 맥북으로 다 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떠오르는 방식들을 제가 제시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시험해보시고 취업해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같이 쓰면 재밌는 게 역시 애플 기계입니다. 돈값 하거든요. 재밌게 사용해보시고, 나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연락주시면 제가 또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